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무거운 주제죠. 돌아가시는 상속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후에 다툼이라고 하죠.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송도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실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갈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게 상속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 다투고 그냥 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분할 협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협의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냐? 자, 이 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요. 우리 법적으로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돌아가셨을 때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재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안에는 현금이나 예금 같은 달러나 뭐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빌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차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재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산들의 가치도 다를 뿐더러 탁 쪼갤 수가 있는 게 아닌 것들도 있죠. 뭐가 있냐? 자, 이런 거는 쪼갤 수 있어요. 예금 통장은 예를 들어서 상속 받을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4명 있어요. 4명 있으면은 4분의 1씩 그냥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빌딩은요? 차는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시점에 준 공유 상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채가 있는데 그거를 4분의 1 띵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안방은 네 거, 뭐 거실은 뭐 엄마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적인 소유권, 권리에 대해서는 공유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4분의 1씩을 치면은 4분의 1씩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그걸 누가 그러면 쓸 건데요? 거기 아파트에 누가 살 건데요? 뭐 이런 거는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차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써야 될지 그리고 이거를 언제 팔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을 해야 되고 마치 무슨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아파트가 뭐 가치가 더 낮고 어떤 뭐 자동차는 희귀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누가 하고 이걸 누가 갖고 이런 거를 법에서 미리 다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체 상속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다 묶어놨죠.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1이면은 그냥 모든 재산의 4분의 1씩 네가 갖는 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야 그러면은 아파트 뭐 빌딩 큰형님이 가지시고 대신 몇 억이 있는데 그거는 뭐 둘째가 가져가겠습니다. 뭐 자동차는 막내가 가져가고 그거 외에 이제 보험금도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막내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라고 서로 협의를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쪼개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각자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거예요. 이게 원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원만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재산이 딱 쪼개가지고 그렇게 4분의 1씩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 뭐 한 5년, 10년 투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병수발 다 들여다 드리고 어렸을 때도 내가 말 잘 듣고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는데 병원비도 다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내가 딱 4분의 1만 봐도 이거 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걸 감안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래 우리 큰언니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50%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의 형제 자매들끼리 10몇 %씩 나눠 가질게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했는데요. 분할 뭐 이제 그 청구일 수도 있는 거고 상속권 회복 청구 이런 게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통칭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딱 말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재산 자체가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누락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속재산에 꾸러미가 딱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큰오빠, 뭐 큰형님 명의로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자식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빠 건데 그냥 큰오빠 명의로 이름만 한 거지. 이거는 원래 여기다 넣어놔야 돼. 그래서 4분의 1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거 막내임 내가 아버지 명의로 한 건데 이거 사실은 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아버지 명의로만 이름만 해놓은 거지. 이게 내 건데 이걸 왜 4분의 1로 쪼개. 그런 식으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의만 빌려줬다. 그래서 명의 신탁.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관련된 사건들이 엄청 복잡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명의 신탁이 뭔지, 뭐 이거 어떻게 뭐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상속 재산에 누락이 있다, 혹은 뭐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4분의 1 하자 했지만 야 근데 이거는 왜 빼?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왜 넣어?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여했다, 내가 이렇게 상속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 뭐 도와드리고 말 안 했으면은 이 정도였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요 차액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엠빵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병간호 해드렸다, 내가 뭐 봉양했다, 더 효도를 해드렸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냥 뭐 n분의 1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기여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여분이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뭐 상속 재산 자체가 누락이 됐느냐, 뭐 더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속 분쟁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을 내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면은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3자인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병간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언제 모시고 같이 병원을 갔고, 뭐 입원해 계실 때는 뭐 간병인을 내가 알아보고 막 내가 뭐 계속 항상 면회도 자주 오고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병원비를 내가 대신 내드렸다, 보험료를 내가 대신 내드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뭐 물론 불신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꼭지를 떼진 않을게요. 부동산일 때, 이때 상속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왜냐면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거를 우리 모두 공평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공평한 게 다른 사람한테 안 공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로 보여주는 게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아파트 한 채, 뭐 물론 그것도 엄청 큰 자산이고 당연히 훌륭한 거지만 그것만 있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이 얼마 없을 때 그럼 이 부동산을 누가 갖느냐. 사실 누가 갖느냐라는 것도 이미 결정이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할 거냐, 보유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뭐 우리 4명 있는데 이거 5억씩 나누자, 팔고 나서. 물론 뭐 세금 다 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 미쳤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뭐 부동산 불장 왔는데 이거 지금 20억이 아니라 한 3년만 기다려도 막 30억 될 수도 있어, 40억 될 수도 있어, 너 2017년 18년 안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향의 뭐 시골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왜 파냐, 이거 지금 뭐 선친 때부터 내려오던 유산인데 뭐 어떻게 그런 부르막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뭐 이게 나중에 가치가 오르고 뭐 아니면은 뭐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땅을 왜 갖고 있냐, 뭐 아파트를 갖고 있냐, 나는 좀 이거 팔아서 형제 자매끼리 나눠가지고 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상속 분쟁으로 가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팔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소유권 내가 갖고 대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줘서 너 입장에서는 팔고 상속재산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고성이 오가지 않고 잘 되면은 분할 협의인 거고,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싸우고 소송 혹은 심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이나 뭐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쪼개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돈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누가 갖느냐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게 더 공평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쟁점이 막 진짜 엄청 많아요. 막 몇 시까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그래도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돈을 빼간 사람 입장에서와는 달리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가 다 그냥 다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먼저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은 징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이거 엄마가 허락해가지고 나한테 주시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100%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징여에 대해서는 너가 유류분을 뭐 주장을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난 엄마가 제대로 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비 같은 생활비로 쓴 거야 이거. 내 생활비 말고 엄마 생활비. 엄마 병원 치료 받으시려면 돈 수납을 해야 되잖아. 병원에 줘야 되잖아. 근데 현금으로 줄 일이 있어가지고 뺐어. 아니면 간병인한테 돈 주느라고 한 거야. 이거는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횡령이다. 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친족 상도를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뭐 처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횡령에다 해가지고 막 경찰서, 그러니까 형사 고소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문서 위조했다. 엄마가 뭐 주기로 했다고 사인한 그 문서 자체가 잘못 쓰인 거다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망 직전에 거액 인출이 일어나는 경우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간호 중이다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도록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예를 들어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좀 힘드시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온전해졌다가,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뭐 동영상 같은 거라도 촬영을 해서 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기여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대가다 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되실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어떤 형제 자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실은 아버지 거였다 라고 하는데, 이걸로 또 끝나면은 그래도 분쟁이 비교적 그렇게까지 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았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 중에서 뭐 세금 떼고 그런 돈으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그냥 판 게 아니라 무슨 신도시 개발한다고 토지 수용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도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분쟁이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단어는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단어라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유류분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고 이번에 뭐 돌아가셨다. 가게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사람 있을 때 뭐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원래 그래서 그냥 n분의 1이 아니죠. 배우자는 1.5니까 1.5 1인데 여기 내려가가지고 0.5 막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를 원래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의 2분의 1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그 분할 대상 재산이 얼마인지 자체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뭐 유류분이란 법리 자체는 간단해요. 그냥 계산해 보니까 내가 15%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못 받았으니까 그 중에 절반인 7.5%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라고 소송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들어간 재산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다시 돌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실제로 계속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 가고 나서 자녀들이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원수되고 막 그러면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유언 같은 것도 다 하시고, 그것도 이제 뭐 그 신탁을 거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깔끔하게 재산 관계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내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유언이나 뭐 유언 공증이나 신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속 분쟁 협의와 심판, 거기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케이스 바탕으로 살펴본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분쟁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분쟁이 이미 일어났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내가 이제 억울하게 돈을 더 뺏긴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심포도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보시고, 또 관련된 이슈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